안녕하세요. 안양 위스기념병원 관절센터의 김민기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장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일단 설명하기 전에 문제부터 풀고 가죠. 어, 1번은 이 새끼손가락, 2번은 세 번째 손가락인 중지입니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는 곳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인데 증상이 나타나는 곳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그림에서 이 노란색은 신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신경의 이름은 정중신경이 되겠습니다. 정중신경은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반의 감각, 손바닥 쪽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고 엄지손가락의 일부 운동 기능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여기에서 눌리게 된다면 여기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에 감각의 이상이라든가 통증, 저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떠한 증상이 있나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이제 같은 말로는 한자로 하면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 되는데, 근데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에 증상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는 손바닥과 손가락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통증이 있고 저림감이 주로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약 1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환자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많이 찾고 있나요?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만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다른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외래에서는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도대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왜 발생하나요? 네,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주로 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문제 한번 풀고 가시죠. 네, 정답은 몇 번이냐 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가 정답이 되겠는데 제가 목 디스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과 증상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목 디스크도 신경이 눌리는 것이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신경이 눌리는 것입니다. 근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좀 더 위쪽 레벨에서 눌리게 되는 것이고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은 거의 말초에 가깝게 돼서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달라야 되는데 환자분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이 저려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목 디스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사나 치료는 다르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방금 문제에서 나온 것과 같은 신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 그거와 별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는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요즘에 키보드도 많이 치고 핸드폰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이 힘줄이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 힘줄 자체가 이렇게 신경과 같이 손바닥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손가락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쓰더라도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쓰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검사는 팔렌 테스트와 틴넬 테스트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수술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